이번에 오신 내담자분 조금 특이한 분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신혼부부가 오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이제 에쿼티가 좀 적었습니다. 4억 정도. 황금돼지 TV에서 최애하는 지역이고요. 주변에는 온통 주택이 있는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왜 여기를 골랐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냥 뛰어 내려오면 바로 탈 수 있는. 너 마을버스 거기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모델 같기도 하고 그지?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이번에 오신 내담자분 조금 특이한 분이죠. 그래도 저희가 내담자분이 평균 나이대가 40~50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신혼부부가 오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그런 분들이 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까지 투자했던 이력도 좀 특이했잖아요. 간단하게 내담자 상황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분들은 30대 초반의 부부였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신혼집을 사는데 신기하게 대부분 우리 아파트 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전세 가거나 아니면은 뭐 빌라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것도 신축 빌라. 이분들은 이제 둘 다 대한민국 3대 대기업 그룹사에 속하는 이제 괜찮은 데를 다니고 계시고, 그래서 소득이 괜찮아서인지 또 종잣돈도 어린데도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4억을 가지고 2019년쯤에 원룸 건물을 사셨습니다. 신혼집으로. 원룸 건물을 샀구나. 지은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지어서 팔았어. 그거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는 관악구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직접 거주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위층에 그냥 실거주를 하면서 좀 임대를 놓고. 그러면서 이제 두 분 다 본업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을 오래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는지, 또 시간이 좀 4, 5년 지나다 보니까 종잣돈이 한 4억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셨죠. 건물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사업도 키워보고 싶다. 직영 사업을. 이분들의 좀 세부적인 조건이 있었어요. 나름 이제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몰라. 네가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동안 건물을 직접 운영도 해보고 다음 투자도 건물로 할 거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투자 기준을 명확히 세워오셨어요. 내가 관악구에서 건물 운영해봤는데 관악구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관악구 쪽으로 하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원룸 임대를 해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원룸 수요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꼭 신축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특별히 없으셨어요. 그냥 매입을 하는 것도 우리들은 괜찮다. 다만 이제 에쿼티가 좀 적었습니다. 4억 정도. 4억 정도.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신축이 꼭 필수 조건은 아니니까 저희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그 땅을 신축을 하더라도 개발이 유리한 필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잘 팔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한번 운영해보니까 딱 그 개념이 서신 거죠. 그렇지. 이제 그런 부업에 대해도 관심이 좀 많았고,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직장 생활을 계속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건물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주거용 원룸 임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입힌다거나 파티룸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매물을 찾아보면서 이미 지역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현장부터 다녀오는 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가보시죠. 여러분, 저 뒤에 보이세요? 특기장에 눈이 다 녹아있네요. 이 정도면 중급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올라오니까 그래도 뷰는 좋네 여기가. 황금돼지 TV에서 가장 최애하는 지역이고요. 마을버스가 거의 걸어가더라고. 주변에는 온통 주택이 있는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시 관악구에 와 있습니다. 내가 이 채널 운영을 한 2, 3년 하면서 딱 느낀 게, 서울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소액으로 가장 효율화, 가장 수익률이 좋으면서도 가장 강남에 가까운 지역 어디다? 관악구다.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소규모 디벨롭에 태동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의뢰자 분에게 딱 맞는 적합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도 이렇게 관악구에 왔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관악구 지역은 대부분 역세권이었어요. 도보로 10분 이내. 오늘 찾아온 이곳은 사실 역세권은 아닙니다. 봉천역 또는 신림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15분 정도 와야 되는 국사봉 마을 또는 국회단지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덕분에 여기가 땅값이 관악구에선 제일 저렴합니다. 여러분 임장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랑도 좀 거리가 멀고 다이나믹하네. 역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관통을 하고 있는 나름 이 지역의 주도로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을버스가 거의 걸어가더라고. 여기는 일단 11월 이후에 눈이나 약간 얼음이 있다, 블랙아이스가 있다, 그대로 그냥 박스 깔고 가면 돼. 그래서 여기는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전 구간이 열선 구간이고, 언덕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디벨로퍼 관점에서는 이런 땅들이 장점이 있죠.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에 장점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쪽 뒤에도 보시면 지하층, 그러니까 현황상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죠. 이 안에 이제 요 옆에도 보면 또
또 거미줄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은 건물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맥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나뭇잎처럼 가지치기가 쫙 돼 있는데 진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주택가고 다세대 빌라인데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대동맥에 접해 있는 물건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볼까요? 근데 보니까 여기 아까 학생들도 막 마을버스를 타고 의외로 약간 거주하는 연령층이 노인들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내려오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바로 이 물건입니다. 잠깐만,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사실은 촬영 때문에 얼마나 여기가 높은지를 올라갔다 한번 와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여기도 나쁘지 않네. 그래도 왜 여기를 골랐냐? 일단 이 대동맥에 접했고 북도로 코너예요. 그것도 좋았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거의 1, 2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데 그냥 뛰어 내려오면 바로 탈 수 있는. 너 마을버스 거기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모델 같기도 하고, 그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따라 칭찬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이는 상가가 이 두 칸이 모두 지하층이에요. 현재도 공구상. 근데 완전히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죠. 그렇지, 완전 1층 같네. 이런 면에서 좀 세부 입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도로고 이 안쪽으로 도로다 보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상가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올라가는 코어는 이제 이쪽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분이 첫 번째는 이제 자금에 맞추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신축을 하거나 혹은 되팔 때도 신축하기 좋은 땅이 아무래도 가치를 더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필지를 좀 골라달라 조건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는 물건으로 요거 북도로 코너 물건을 가져온 겁니다. 땅값은 좀 싸야 되고 가격이 아무래도 좀 투자금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여기는 메인 입지다라고 볼 수 있죠. 세부 입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런 필지의 컨디션을 봤을 때 기존 건축물도 지하랑 1, 2, 3층으로 MD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하니까 소액으로도 디벨롭을 할 수가 있는 물건이면서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할 때도 신축을 하기에도 필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언덕이 있어서 여러분 이 건물 3층에 가면 뷰가 쫙 펼쳐지거든요. 올라갈까? 한번 가볼까요? 온 김에. 올라와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뷰가 끝내주긴 하죠. 올라오고 나니까. 좋네. 근데 쾌적 좋긴 좋다. 등산 올라온 기분이다. 그러니까요. 산정상에 올라가서 딱 보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축을 하면 지상 4층까지 올리니까 여기서 한 층이 더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옥탑층에 다락을 올릴 수도 있어서 사실 한 2개 층 정도는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의 건축물로도 리모델링만 했을 때 이 루프탑이나 상층부를 의뢰자가 원하는 대로 단기 임대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큼 입지가 빠지고 경사진 만큼 그걸 극복할 만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디벨롭하기에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자신 있게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가지고 네. 저희가 자세히 사업성을 한번 분석해 드려 볼까요? 다시 사무실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갔다 왔는데 와, 우리가 이거 야외 촬영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현장이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 그지? 지도로 한번 오버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위치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신림역에서 아무 버스나 타면 오는 그런 위치고 대략 버스로 한 15분 정도. 그래서 땅이 싼 거죠, 일단. 그렇죠. 도보 역세권이 아니니까. 입지적으로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서울인데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이런 건물을 약간 이런 입지를 따졌을 때는 사실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세부 입지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인구도 제가 일단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메인 길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뻘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갔을 때도 그냥 느껴졌어. 학생들도 의외로 되게 많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도 많은 걸 보고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당연히 개발 사례도 많았습니다. 올가미처럼 있는 곳에 안쪽에 원룸 건물도 상당히 많아서 수요는 이제 충분한 지역이다. 그 올가미 안쪽에 대동맥 말고 언제부터 올가미라는 단어를 또 인근 시세를 가져온 요 필지는 사실상 뭐 한 블럭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그냥 주택가죠. 근데 이런 것도 한 1,000만 원 중후반이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필지가 2천만 원 언더, 그러니까 1,900만 원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좀 스펙을 차분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토지는 31평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 것보다 되게 적죠. 엄청 땅이 작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토지가 31평이고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은 아쉽게도 2종이 아니라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런 주택가에 주택 건물을 짓는 거에 있어서는 1종, 2종에 대한 그런 차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진 않는다. 그렇죠. 이제 다세대를 지을 때는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단독 건물, 원룸 건물 이런 걸 지을 때는 사실 2종 용적률을 다 못 쓰잖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2종이 좋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일단 부지만 보고 맨 처음에 신축으로 좀 제안 드리려고 했는데 북도로 코너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건물을 임장 다녀오니까 아 이거는 리모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한 게 기존 건축물 자체가 용적률을 더 많이 먹고 있다. 그렇죠. 건폐율도 보통 이제 60%를 많이 먹고 있는데 뭐 많이 먹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더 적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굳이 신축을 하지 않아도 뭐 손해 보는 게 사실 용적률 건폐율상에는 없다. 그 다음에 새로 짓는다고 해도 구성이 비슷해요. 물론 이제 1층에 주차를 더 확보하고 한계층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8억, 10억 돈을 들이는 거 대비 효과가 좋지는 않다. 결정적으로는 주차 대수가 빵되네. 맞아요. 거의 100% 어떤 건축사한테 갖다 놔도 그냥 리모델링을 추천할 정도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입니다. 사실 매매 조건을 협상할 때도 저희가 이제 PM 서비스를 하면 이런 걸 다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개인 명의로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주택재를 취득할 때 주택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서울이 다 비조정 지역이니까 그 관악구가 현재 용도대로 근생의 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 상태로 취득할 수도 있었고 이 매도자가 요거를 용도 변경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올근생으로 또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취득을 할 수도 있겠죠. 옵션을 드렸고 이분들은 그냥 올근생으로 하겠다. 법인으로 취득하겠다. 왜냐하면 직영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매입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매입할 때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근생으로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매각할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매수자한테 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택분이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매각하기도 더 용이하니까 사실 3층 근생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 좀 애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근생으로 해서 본인이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갔을 때 옥상을 한번 보고 나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취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모델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원가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약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비는 이제 매물이 나온 건 한 5억 8천 정도였는데 중개사 의견을 제가 반영해서 5억 5천을 일단 잡아봤고요. 공사비는 그러니까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만 힘을 줘서 한다는 개념으로 외장 1억, 내부 인테리어 4개 층 해서 2억 이렇게 드리는 걸로 감안을 해서 총 3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부터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이 약 1억 5천. 그래서 총 사업비는 다 합쳐서 10억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이게 레버리지 금융을 풀 때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 세입자들이 일단은 조금 늦게 나가는 걸로 협의가 돼서 잔금을 칠 때 이게 80% 대출이 안 될 것 같더라고. 올근생이어도. 그 다음에 방이 이미 현관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공제도 이제 2,200씩이지만 개수가 좀 되다 보니까 한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 땐 그렇게 취득을 하고 건축비 대출로 해줄 수는 있겠다라는 이금융권을 찾아서 고기를 알선을 해드렸고요. 그 상태로 하면 이제 대출이 한 5억 5천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합쳐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 10억 원에서 대출 5억 5천을 활용하면 내 돈 4억 원대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임대를 놓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층당 2개씩 7평씩 상가가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분 임대로 한 50에서 55만 원에 상가는 받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보통 이제 상가에서 잠도 자니까 24시간 그 일론 머스크 초기 버전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쇼파에서 자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소 사무실 이런 걸로 임대하죠. 우리는 상관없죠. 이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 층당 2개를 하면은 이제 한 6평에서 7평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총 7개 호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세 받는 걸로. 그 지상 3층, 최상층은 본인들이 현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키워서 여기서 하기로 해서 단기 임대비만 해도 2,300은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제가 200을 일단 잡았습니다. 보증금은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임대료를 다 합치면 보증금 합계 6천만 원, 월세 합계 52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볼게요. 자, 원가가 10억 원이었고 대출을 5억 5천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 내 돈이 4억 5천 묶였는데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임대를 놓으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럼 내 돈은 이제 4억이 안 되는 돈만 묶이는 거죠. 3억 9천만 묶이게 되고 월 이자는 대략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임대료가 관리비 일부까지 포함하면 558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월 순이익이 350만 원 정도. 그러면 내 돈 4억 받고 월 350씩 들어오니까 연 임대 수익률이 거의 11%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원가가 적게 들어가서 수익률이 높아진 것도 있고 이분이 이제 건물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는 관점이 좀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매각할 때도 이걸 누가 사겠어? 결국 디벨로퍼가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디벨로퍼한테 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북도로 가 있거나 그런 코너에다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가 상승이 되고 액시까지 고려를 하면서 그동안은 좀 뽑아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좀 생각을 하셨고 하긴 막 돈이 많으면 이거 안 쳐다보겠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10%다 서울이다 관악구다 해서 소개를 해드려도 사실은 그거를 접근하는 게 쉽지 않죠. 일단 또 입지들을 보시니까 역세권이어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
그래서 요거 제가 매각가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면 매수자 수익률을 대략 5%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하면 매각가가 한 14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평당가가 한 4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디벨롭이 된 건물이니까 그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사업 원가 10억 원을 빼면 예상 매각 차익은 약 4억 원 정도. 실투 대비 2배 뛰기가 된다. 이론적으로. 지금 뭐 평당 4,600에 팔리냐?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수익률 기준으로 일단 역산을 한 거고 좀 길게 봐야지. 임대료가 뻥튀기도 좀 돼 있고 사실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10년 이렇게 받으면 그냥 원가 뽑는 거 아니냐? 뽑는 거고 사실 그때는 무조건 땅값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한번 저희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찍었던 총평을 안 하셔서 찍었던 모델 중에 비역세권의 이 정도 극단적인 수익형 모델은 처음 다뤄드린 거예요.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결을 좀 두 개로 나누면은 큰 금액을 갖고 그래도 최상급지에 하나 박아두고 싶다. 수익률은 크게 상관없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금리가 높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월세 이상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물건을 좀 많이 찾아오거나 많이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내가 혼자 하고 싶은데 건물 운영해보면서 수익률만 보면은 또 이제 비강남이 더 좋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은근 많이 계세요. 다양한 유형의 건물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신선한 사례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